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XX이며 33살 여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했어요. 남들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된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전 남편은 저에게 완벽하다고 받아들여 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질 테니 혼자 실컷 놀아야겠다고 결정하여 이혼했어요. 이혼하니 너무나 홀가분한데요. 제 인생에서 남편 하나가 빠지니 모든 것이 완벽해졌어요. 그러니까 망나니에 꽂혀있던 전 남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모임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반반 부담했고 양가 집안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 대출도 조금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출생 후에도 통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재활에만 전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자기야 미안해. 일찍이 함께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쉬고 있어서 미안해. 맡은 바에 펀 더 벌어야 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혼자 고생하다가 아이고 이제 별 생각 다 했어. 돈은 중요하지만 자기 몸이 더 중요해. 물론 둘이 벌어서 나 혼자 다 쓰면 수입이 적겠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뜰히 아껴 쓰면 되잖아. 나 혼자 보는데 우리 둘을 먹고 사는데 주정 없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먼저 몸부터 생각해야 해. 그래도 참 다행이야. 만약 자기가 크게 다쳤으면 어쩔 텐데. 뻔히 이 정도면 다행이야. 꾸준히 재활치료만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매일 열심히 다녀 알잖아. 알겠어. 고마워, 자기야. 나는 힘을 보탤 수 없어서 미안하기만 해. 저는 다행히 남편이 걱정하며 이해해 주셔서 마음이 변해 재활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을까요?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으니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냥 가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자기 솔까말이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몸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언제까지 나 혼자 일하게 둘 수 없는 일이고 나도 미안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안할 것도 없다니까. 내 생각은 우리 어차피 2세대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임신하고 퇴근하면서 집안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후에 아이를 낳고 시작해도 되는 것이고 세상에 우리 아이도 있으니 서서히 준비해야 해.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더 어려울 거야. 차라리 지금은 쉴 수 있는 때이니 컨디션을 많이 회복했으니 임신을 준비하고 태교하면서 집안일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돈은 내가 혼자 벌면 되니까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우리는 조금씩 적금을 들고 있는 걸 기억해. 아이가 태어나면 큰 비용이 들 것 같아. 아이를 낳은 후 점차적으로 일을 시작해도 충분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시 안 좋아질까 걱정돼요. 때문에 쉬는 기간을 더 활용해 여유롭게 쉬는 것이 좋겠고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라서 일을 시작하면 어려워할 텐데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 단순히 쉬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직장을 구하고 임신하면 결국 그만두어야 할 것 같은데 직장을 구하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가를 꺼리면 눈치 보일 것 같고요. 그러므로 쉰 것에 더 푹 쉬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으면서 집안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여자가 집안일을 하니까 마음 놓고 일에 몰두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쓸쓸이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조금 더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쓸쓸히 세계를 세우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일을 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제 몸을 더 생각해주는 모습에 감동했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계 계획을 세웠고 저는 본격적인 전업주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왔어. 자기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라는 말로 정말 서운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퇴근한 남편한테 인사하러 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방금 자기 왔냐고 인사했잖아. 그건 인사가 아니지. 그냥 아는 체 한 거야. 남편이 들어왔으면 얼른 뛰어서 수고했다. 어서 들어가라고, 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야지. 벗은 옷도 받아서 정리하고 가방도 들어주고 자기가 무슨 애야? 그건 자기가 수행할 수 있잖아. 그리고 자기 언제 올 줄 알고 대기를 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남편이 모셨구나 하고 얼른 나와봐야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사람이 집중하다 보면 도어락 소리고 뭐고 못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저녁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리고 내가 운전은 안 내렸어? 제3스럽게 오늘 왜 그래? 제3이라니 자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가만 보면 하늘 같은 남편이라 생각하는 게 안 하는 것 같아. 이럴 때마다 내가 정말 현타 제대로 온다.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집에 딱 들어와서 아내가 반겨주고 수발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무튼 앞으로는 나 들어오면 무조건 극진히 환영해줘야 해. 오시면서 가방이면 받아서 대신 정리도 좀 해주고. 왜 이래? 정말. 자기는 뭐 손 없어? 이 사람이 정말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토를 달아 그냥 하라면 해 아이 듣고. 배고프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 방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다 차리면 부르고 남편은 귀찮다는 듯 밥이나 차리라며 방으로 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겉옷과 가방을 안겨주면서요.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황당했지만 밖에서 뭐 힘든 일이 있었나 그래서 나한테 그러나 슈퍼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왕대적 놀이가 본격적인 서막을 열게 된 거란 걸 미처 알지 못했네요. 이걸 지금 먹으라고 차린 거야?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먹을 게 없다고 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평소처럼 익혀 먹었던 것을 먹은 거잖아. 저번부터 음식 투정을 하고 있는데 요즘 왜 그러는 거야? 괜히 투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말 안 한 것뿐이고 고생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남편을 배려하고 싶어서 그래.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거야. 심지어 어제도 먹은 국인데 그럼 국 남은데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 끓여서 남은 국은 당신이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돈 벌어오지 않고 집에서만 노는 사람이. 너무 한국어 같은 문장 구성으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너무한다 너무해. 아씨, 밥 맛없어. 다른 거 시켜 먹을 테니까 이거 다 치워. 이미 차렸는데 뭘 시켜 먹어? 그러지 말고 그냥 먹어. 아니 먹으려면 너나 실컷 먹어. 그리고 제대로 들어. 앞으로 이렇게 밥 차리면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아지. 아참, 내일부터 아침밥 먹고 출근할 거니까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 아침밥 먹고 출근하겠다고요? 자기 원래는 안 그랬잖아. 밥 안 먹고 잠 더 자고 출근한다며? 그건 옛날 얘기고 생각이 달라졌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려면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겠지. 그래야 힘이 나겠지. 그리고 밥 차릴 때 반찬을 7가지 이상 사용해야 해. 그중에는 고기 반찬이 꼭 있어야 하고 국은 끼니마다 다른 종류로 끓여야 해. 출처에 따르면 국을 다르게 끓여야 한다던데 그건 미쳤어. 그걸 언제 다 할 거야? 어이가 없어. 사람이 남편한테 미쳤다니 말하는 버릇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7접 반상이 뭐야? 그거 어렵지 않아. 집에서 편하게 노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힘들어. 그 정도도 못한다면 주부로서 할 일을 둘러야지. 나무 밖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 그러면 날 열심히 배려해줘야지.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독단적으로 집에서 쉰다고 한 적 있나? 임신 계획을 세우면서 태교를 하고 출산할 동안만 쉰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는 나도 일을 시작할 거야. 그건 일을 시작한 후에 다시 말할 거야. 어쨌든 그때까지 집에서 쉬겠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본인은 밖에서 일하니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 집에서 쉬는 너를 지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출처반상 이야기가 나오고 매 끼니마다 국을 다르게 끓여야 한다는 아주 시어머니보다 더한 짓을 펼쳤어요. 내가 무슨 시어머니야? 아니 어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잖아. 여기서 우리 엄마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게는 막상 말 못하시지만 나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보셔. 밥은 잘 챙겨주냐? 반찬은 어떠냐 등등.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나보다 더 심하게 시집살이 시키려 하실걸. 나 정말 이해 못하겠네. 집에서 팔자 좋게 쉬면서 대체 왜 못하겠다는 거야? 나라면 10번이라도 더 하겠구만. 이건 계족의 문제야. 뭐라고? 되지도 않은 소리만 늘어놓으니 우리 부부는 늘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거기다 저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받아주면 버릇된다고 하잖아요. 그간 혼자 보니까 미안해서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겨준 건 있지만 순전히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계신가요? 부부이긴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어요. 점차 왕놀이에 빠져들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지금은 몇십 데시벨의 TV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직 10시 30분이 안 됐는데. 나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했잖아요. TV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잠을 못 자겠어요. 당장 TV를 끄세요. 문을 닫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크지도 않은데 시끄럽다고요. TV를 끄세요. 생각이 있다면 좀 아껴주세요. 돈 한 푼 벌지 않고 하는 느니까 뭐든지 정성을 다해야겠죠. 낭비하느냐, 다시 시작이야. 내가 뭘 낭비하니 이렇게 난리야? 내가 잠자리에 들면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있어야지. 불을 켜놓고 TV를 보면서 전기를 낭비하는 건 무슨 의미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호사는 누구의 덕이냐고. 나 아니면 너가 이렇게 마음 편히 판 좋게 TV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한 줄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본인이 내뱉는 말에 나는 무조건 따라야 하고 벌벌 떨며 기도해야 하는 존재처럼 말했지. 거기에다가 툭하면 누구 덕에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건가 과시까지 하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돈 벌려는 이유로 모든 집안일에 대해 말이나 행동하기 때문이다. 손을 놓고 퇴근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밥도 먹여달라고 할 기세였어요. 자기야, 지금 안 바쁘지? 미안한데 나 이거 빨리 개는 것만 좀 도와줘. 나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올게.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나더러 빨래를 개라고. 뭘 또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야? 빨리 개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돼. 세상 큰일도 아닌데 그렇게 반응하니? 이게 어떻게 큰일이 아니야? 넌 진짜 보면 볼수록 생각하는 게 참 이상하다. 돈 누가 벌어? 내가 벌잖아. 그럼 집안일은 저쪽으로 네 일이지. 퇴근해서까지 내가 이런 자비를 해야 해? 매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줬으면 하는 거잖아. 집안일이 쉬운 일이라 생각하냐. 너는 퇴근하면 끝이겠지만 집안일은 24시간 동안 해야 할 만큼 바빠.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하고 이불 세탁도 해야 한다고. 좀 옷을 개는 게 왜 그렇게 힘들다고 짜증이 나? 내가 할 일을 나한테 떠넘기지 마. 나는 돈을 벌어오는 역할이고 너는 집안 역할이잖아. 그럼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는 거야? 어디 하늘 같은 남편 얘기는 왜 하냐? 하늘 같은 남편이 되어줘야 왕처럼 대접을 해주냐? 그 간단한 돈 버는 일을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누가 보면 한 달에 몇 억씩 벌어오는 줄 알겠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진짜 그런 얘기 좀 그만해줘. 도와주는 게 왜 그리 힘들다고 하는 거니? 너무 서운하게도 말이야. 그간 쌓인 감정들이 울렁거려 폭발해버렸어.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치사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 진짜 너무 하다 싶어서 참지 않고 막 소리치며 화를 냈어.
막말로 쥐꼬리만큼 돈 가져다 주면서 왕노릇을 하는 거 정말 우스웠어. 정말 많이 가져다 준다면 군말 없이 받아줬을 거야? 아니면서 지가 무슨 진짜 하늘이라도 되는 척하는 모습이 도저히 못 봐주겠어. 툭하면 하늘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하늘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창피해서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정도만 해야지. 한계가 있어. 무시하지 마. 돈 버는 일이 왜 그리 대단한지 사회생활을 안 해봤나의 말 같아.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 끔찍해서 참을 수가 없어. 더는 못 참겠다. 너는 무슨 권위자인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고생해서 돈을 벌어오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거야? 내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랬다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닌데? 앞으로 돈은 주지 않을 테니 스스로 해결해. 어디서 일하든지 나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면서 돈 안 주겠다는 협박만 되풀이하는데 그런 말로 누가 협박당할지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다 어차피 내 손해일 뿐이야. 솔직히 나라면 돈 벌어다 주는 남편에게 감사해서 더 크게 대접하겠다. 아마도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살 거야. 너 현재는 제일 좋은 시기야. 나가서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며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 의미에서 너는 내게 고마울 줄 알아야 해. 어쨌든 내가 뱉은 호언장담에 책임질 거니까 난 10원짜리 한 푼도 주지 않겠다. 그래, 이제 난 더 이상 더럽게 돈을 받아 일을 다시 시작할 테니 언제든지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하는 것을 권한다. 생각해주는 척하더니 어떻게 몇 달 만에 태도가 싹 바뀌는지. 내가 이런 놈인 줄 몰랐어. 아니, 이럴 거면 일 구한다고 할 때 말리지나 말던가. 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왕대접하고 싶어서 이유를 구하지 말라고 한 거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돈 주어지면서 허세를 떠는 걸 정말 꼴보기 싫어. 그걸 안 보려면 내가 일을 구하고 만다. 나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를 찾을 거야. 대신 돈을 똑같이 벌면 집안일은 공평하게 아침과 저녁을 내가 차려 먹어. 앞으로 난 내가 먹을 것만 먹을 테니까. 도를 넘은 남편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임신, 좀비든 뭐든 도저히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겠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대화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집안일은 전혀 손을 놓았습니다. 먹을 것만 만들어서 먹이고 제 옷만 세탁하며 경적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남편이 요리하고 청소 등을 스스로 해보라며 내버려 두었지만 남편 역시 오랜만에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서로 무시하는 듯이 며칠을 보냈고 저는 시간을 내어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했던 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를 무시하며 건드려 왔습니다. 계속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집에서 뒹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제일 괜찮은 곳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면접을 봤을 때 다 떨어진 적이 있으니 고르기는 어렵겠지요. 아무리 작은 월급이라 해도 돈을 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며칠 동안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내게 사과해야 한다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라고 말하고 있네. 내게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지? 그리고 그럼 계속 버텨보려고 하겠지? 괜찮겠어? 나이를 먹은 널 누가 써줄 것 같아? 여기 오라고 하는 곳이 없어. 그럼 계속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뭐 하려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을 하는지 돈이 없이 그냥 놀기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말했잖아. 1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울거나 불러도 소용없으니 자기 잘못을 인정해 사과하는 게 더 좋아. 나는 그런 태도가 싫어.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거나 말하지. 돈이 나가는 구멍이 있어. 내가 아니면 돈이 나가지 못해 정체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을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떤 식으로든 사과할 일이 없을 거니까.
기다려봐. 나는 꼭 취직해서 내게 비해 더 잘 나갈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은 너일 거야. 꿈에도 노력이 필요해. 그렇지. 어디 한번 잘해봐. 어차피 넌 나한테 사과하게 될 거야. 그때 만나서 보자. 정말 얄밉지 않나요? 돈을 내지 않으면서 사람을 하녀 취급하다가 제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며 무시까지 했더랬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났어요. 더구나 내가 꼭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게. 그래서 오기가 솟았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 승부욕을 자극했어요. 솔직히 그가 남편한테 실망시킬 정도로 행동해서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열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고 자녀 계획도 전혀 없어졌죠. 잘 생각해봐요. 현재도 이런데 계속 살면 어떻게 끝날지 알겠죠? 그래서 복수를 권고받았답니다. 생각해봤는데 평범하게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남편보다 능력을 더 보여주어서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동창들에게 전화하고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며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통화를 받게 되었어요. 야야, 요즘 일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적당히 오라는 곳이 없네요. 몇 군데 전화가 오는 곳은 돈이 적고 내가 궁해도 일한 경력이 있는데 그 정도 월급 받고 일하기는 싫고 더군다나 남편의 월급보다 받는 것이 적어서 더욱 허락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을 용납할 수 없어서 남편과 얘기를 나누는 거지? 뭔가 나이불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어쨌든 왜 전화했어? 얼마 전에 소형 선배가 연락을 줬어. 따로 작은 회사를 차렸는데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너를 떠올려서 전화했어. 서영 선배야. 우리 대학 시절 동아리 동료였던 그 선배야? 오네. 얘기하니까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 물론 중간에 사고로 인해 경력이 끊겼지만 그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잖아. 선배가 너를 좋게 기억하고 있단다. 내 생각은 어때? 좋아. 그럼 우선 연락처 좀 알려줘. 한번 전화해 볼게. 친구가 괜찮은 일자리를 하나 물어봤고 오랜만에 처형 선배에게 전화했어요. 그 후 선배가 차렸다는 작은 회사를 방문하여 이것저것 살펴보며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타트업 사업이지만 선배와 제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선배 남편 집안이 돈이 많아서 투자 목적으로 지원도 빵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회사를 차리는 일이라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는 서영 선배의 말에 혹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단순한 직원이 아닌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로 시작하고 수익 분배도 높았던 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투자한 만큼 챙기려고 했던 것이지만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모아님은 도달하는 심정으로 처형 선배와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돈을 빌려 시작했죠. 결혼까지 해서 부모님을 속여 손을 벌려서 너무 죄송했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선배와 새벽까지 야근하고 거래처 미팅을 잡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내게 지켜보던 남편은 음성이 뾰족한 취침으로 말했습니다. 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길래 맨날 늦게 들어와? 나 피곤해서 시비 걸지 마. 싸울 일도 없어. 솔직히 말해봐. 일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야. 벌써 몇 달이나 됐는데 돈이 없잖아. 어디 다 썼어. 노는 것 놀까 아니면 그치? 노는 건 돈이 있어야지. 몰래라도 일하는 건 어때? 생각해봐. 그래도 한 가지만 명심해줘. 내가 언젠가 내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오면 그때까지 참아볼게. 큰 소리 질러봐봐. 약간이라도 큰 돈을 벌진 못할 텐데. 고집 부려봤자 그만둬. 그냥 집에서 가정일이나 해. 조용히 남편이 일하며 해 가지고 싸울 일 없게 했잖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없지. 왜 아무 일에 항상 참견만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피곤한데 오늘은 좀 귀찮게 굴지 마. 뭐, 막 나가는 건가? 돈 쓰고 명품 산다고 하늘 만큼 되는 남편인 거
그런 거 좀 보던지 웃기는 건데. 저는 이 집안에서 가장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 쫓겨났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생활비를 반반씩 나눠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왜 그러느냐면 그동안 나만이 생활비를 부담한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이 일을 시작하고 나부터 집안일을 다 맡아버렸잖아요. 자기 옷만 세탁하고 자기 음식만 요리하고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해주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생활비를 반반씩 내야겠다고요. 그동안 내가 부담한 생활비의 반값을 모두 정산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나쁜 습관이 들면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더욱 힘을 내고 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만 기다리라고 했죠. 내가 말한 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처형 선배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선배, 그 사실이에요? 라고 했더니 정말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해서 저희는 놀랐어요. 나도 아까 연락을 받고 놀라서 다시 확인했어. 한국인과 국외지사까지 독점 계약하겠다고 해? 우리 이제 대박 났어. 내가 성공할 거라고 했잖아. 그건 정말 고생 많았어. 너 없이는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야. 내가 묵묵히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 일한 덕이라니 이 미팅도 너보다 잡력이 컸잖아. 이번 계약이 잘 성사된다면 다른 일도 연결시켜 줄 거래. 통장으로 정상 금액이 받아질 거야. 아직 마음을 편하게 할 때는 일러. 그래도 우리 한숨 돌리고 시작하면서 몇 달 후에는 월급이 들어올 텐데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면 지난 시간의 노력이 보상받게 될 걸. 선배의 말을 듣고 우리는 쾌재를 부르며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어. 그동안 피눈물 날 만큼 노력했던 결심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흘렸어. 한편에서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희한한 설렘이 느껴졌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가 될지 기대되네. 기대하게 되었고 다음 날 통장 잔액을 확인하자 저는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선배가 말한 대로 정말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돈이면 친정에 빌렸던 돈을 한 방에 갚을 수 있고 남편 앞에서 자랑스럽게 기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더 좋은 것은 앞으로도 제가 노력한 만큼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죠.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감추고 당장 집으로 서둘렀어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남편에게 당당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얼마인지요? 내가 너한테 조회할 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생활비 반값을 달라며 이전에 주지 못한 것까지 한 번에 처리할 테니까요. 돈을 모았으니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통장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 정말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통장 내역을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통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한 남편은 곧바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급하게 일어나서 자세를 고치고 통장에 찍힌 금액을 천천히 세어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보며 말했죠.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내 돈이 되는 거야? 어디서 훔쳤는지라도 한 건가? 내가 미칠 것 같아. 내가 미래에 너보다 더 잘 되어갈 거라고 했잖아. 어때? 너는 이미 끝났어. 이 돈은 내가 벌어온 돈 같아. 이건 그냥 가능할 수 없어. 넌 뭐, 불법 행위를 했느냐? 내 피와 땀으로 벌어온 돈이야? 신성한 돈인데 월급을 그렇게 남에게 훔치거나 하지 마. 아직 놀라게 할 일이 많아도. 나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나도 몰랐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잘한 모양이다. 공을 들여서 미팅만 진행했는데도 다들 계약하자고 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좋기는 하지만
내가 잘 일을 하니까 이런 성과가 돌아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너가 버는 돈에 비해 엄청날 것 같아서 놀라겠지? 내가 버는 돈이 많으니까 너보다 못한 돈 벌면서 왕대적인 대접을 받고 싶어서 유세를 벌였겠지. 진짜를 가짜로 혼동해서 잘 들어. 왕대접을 받고 싶다면 이 정도는 벌어야 하는 거야, 알겠니? 어디서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불평하느냐? 어디서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말해봐. 사양하지 말고 기회만 빌려줄 뿐이라고 했을 때 콧방귀를 뀌고 비웃었는데 대체 어떻게 이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능력이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마. 넌 내 눈썹만큼도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헷갈렸는지 봐요. 연신 눈을 비벼서 다시 확인했죠. 그럴 만도 하지요. 무시하던 내가 생각조차 못했던 돈을 벌음으로써 내심 쪽팔리며 능력을 마지못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폐쇄 전환을 시작했어요. 역시 우리 마누라가 대단한 사람일 줄. 알겠어. 옆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으니까 뭔가 확 달라지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나의 공이라는 걸 알아요. 만약 내가 없었다면 그 선배랑 일할 기회도 있었을 텐데요. 계속 집에서 놀거나 먹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나중에 애 낳고 나보다 월급이 적은 곳에서 일했을 텐데 내가 당신의 삶을 뒤바꿔준 사람이에요. 너무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요? 그동안 나한테 왕따 좀 하면서 압박을 가했다는 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거잖아. 나를 자극하려고? 맞아요. 이건 다 나의 큰 그림이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몰랐다는 게 말이죠. 내 아내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전부터 지켜보니까 잠재력이 장난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일깨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당신의 그 승리욕을 이용했어. 고로 내 전략이 통했고.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서운하게 한 일을 다 잊어버렸네. 그거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응원했는데. 이제 이렇게 벌면 아파트 대출금이고 뭐고 아무 걱정 없으리라. 애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던데 그것도 아무 상관없을 거야. 돈을 잘 버는 마누라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요즘 부부들은 아이 한 명만 낳고 산다잖아.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그런 걱정 없이 두세 명 나와도 되겠다, 안 그래? 미쳤어. 내가 너랑 아이를 왜 낳느냐고.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그래? 날 이렇게 상고하게 만든 건 다 당신 덕이야? 그거 인정할게. 너 때문에 내가 아직 바들긴 바람에 이 자리까지 온 거니까 너랑 이혼할 날만 손꼽으면 악착같이 버텼어. 매일 밤 커피를 쏟는 안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한 보람이 있다. 가끔 힘들어서 마음 약해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날 채찍질했는지 몰라. 그래서 덕분에 잘 견뎌냈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벌지 못하는 돈을 난 이렇게 잘 번다는 거, 그거 똑똑히 보여줄 날을 고대하면서 버텼어. 그 순간을 드디어 맞이해서 지금 너무 기뻐. 행복하다 못해 황홀할 지경이야. 그러니 이제 우리 이혼하자. 당신 왜 그래? 이혼은 왜? 그가 나한테 서운해서 이런 거래? 그건 아까 설명했잖아. 당신을 자극하려고 그런 거라니까? 야, 넌 내가 그렇게 모자라는 줄 아니? 그런 말에 속아 사람으로 보이냐고. 내가 말했잖아. 나 무시하지 말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벌면서 꼴의 남자라고 왕대접 받고 싶어하는 네 태도. 정말 우스웠어. 근데 그 심정도 이해가 되기도 해. 밖에서 얼마나 하찮은 대접을 받았으면 집에서 기피하고 살고 싶었겠니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 난 내가 그런 식으로 군다고 구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끈끈한 피로 연결된 사이도 아니고 단지 혼인신고서에 의해 묶인 관계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므로 사소한 관계이며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관계야.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해준 것들을 잘 생각해봐. 아직 남아있는 정이 있는지. 처음에는 나와 같이 힘들면 어떻게 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넘어갔어. 못나도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이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나는 아내도 하녀도 아니니까 그렇게 왕따 당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 소유한 사람을 만나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올바르게 전달했는지 확인해봐. 내가 나를 무시하고 하녀 취급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정뚝뚝 떨어졌고 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어. 내가 꼭 성공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보다 돈을 잘 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다음에 벌어야겠다 결심했어. 그러니까 넌 내 이혼 결정을 반박하지 마.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을 거야. 돈으로 무시했으니 나도 너를 제대로 무시해 줄 거야.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것을 폼잡고 유세하는 모습이 좋았니? 돈을 버는 것은 별거 아니더라. 100년 묵은 때를 벗겨내는 기분인가요? 속이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코를 납작하게 만든 이후 목표를 달성한 저는 자신이 기특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뿌듯함을 느꼈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룰루랄라 부르며 미리 작성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 앞에 툭 내려놨어요. 그리고 결의를 가지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려는데 정신 차린 남편이 급히 말려왔습니다. 어디가? 아직 말 다 못했잖아. 난 더 할 말이 남아있어. 당신은 이렇게 이혼을 통보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할 거야. 돈을 잘 벌어서 남편을 떠난 거 아니야? 이건 너를 위한 결정이었고 내 마음을 왜 이해 못해? 그래서 내가 상처 주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야.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만일 나보다 당신을 위해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비교해봐. 인제 보니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런 짓을 합리화하지 마.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잊었어. 지금 가식적인 변명은 달래주지 않아. 그게 다 뭐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이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는데 네가 당황한 모습을 보니까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퉁명스럽게 내버려두고 난 걱정해주는 척이 세상의 새우로 삼지 마. 집에 앉아있는 놈이 지금 와서 나를 자극하려고 하는 말들이었다. 내가 생각하면 어이없겠지. 너라면 믿겠니? 넌 거짓말조차 정성이 없어. 난 내 속내가 어떤지 다 알아. 그러니까 애쓰지 마. 소용없으니까. 쓸데없는 걸 그만두고 좋게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하자. 서로 괜한 일에 힘 빼지 말자고.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은 엄청 바쁘거든. 이런 하찮은 일까지 일일이 신경 쓸 건 없어. 내 말에 따를 의향이 있으면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고 보내. 아니면 바로 소송 진행할 거야. 그럼 이건 어때? 나한테 그렇게 화가 난 거면 내가 한 것도 있다. 그냥 내가 집안일 할게. 그대로 하면 돼. 요즘에는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살림을 하는 집이 많아. 뭐, 어때?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낫지. 당신이 우리 집에서 왕 역할을 하고 나는 당신을 왕처럼 아니 여왕처럼 대접해줄게. 어때? 분위기가 좀 당기지 않아? 그간 나한테 당한 대로 숨어서 똑같이 갚아주면서 모두 분풀이할 수 있잖아.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당신이 마음만 돌릴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어. 그게 뭐 대수인가? 내가 참고 인내할 때 이 정도로 벌면 당연히 희생해야지. 그러니까 이혼은 없던 이야기를 하자. 내가 한 짓 되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어느 정도 분 풀리겠지 않을까 뭐. 어느 정도 구미가 당겨지긴 하지만 됐어. 생각해보니까 나의 월급부터 우리의 계급 차이가 상당히 크다. 굳이같이 살면서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이혼해서도 나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즐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줄 것이다. 내가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너무 자기적인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봐야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어디서도 이혼만큼 큰 복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혼 소송으로 끝났어. 이걸로 끝까지 이혼을 막아보려다가 결국 내게 처참하게 물들었다. 어차피 왜 질 때문에 까칠해 하는지 이번 기회에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겠죠. 저는 전 남편에게 큰 소리쳤던 것처럼 앞으로 더 성공에 떵떵거리지 않을 겁니다. 모르던 제 재능에 매일 놀라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많은 날들이 참 기대돼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